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 시그널 시작합니다. 이주혜입니다. 조민재입니다. 네,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격적으로 휴전에 합의가 됐지만 아직도 이 미사일 상공에서는 요격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중동 정세의 긴장감은 있고요. 그러나 이 휴전 합의로 인해서 금가격, 유가 하락 등의 이런 형태가 나타났습니다. 금리 인하설도 나오고 있는데요. 파월은 7월에 대해서 선을 그은 상황입니다. 민재 앵커님은 혹시 어떤 이슈들을 좀 주목을 해보셨을까요? 네, 어제 이 시간까지만 하더라도 좀 이제 전격적으로 휴전이 완전히 합의가 됐나 싶었는데 그 뒤로 약간 좀 공방전이 펼쳐지면서 네. 피로한 그런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좀 격노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였었는데요. 잠시 후에 저희 관련된 이슈 보실 거고요. 주 앵커님은 특히 어떤 부분이 특히 눈길이 가셨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리도 이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7월 달에 금리 인하가 일어날 것인지, 지금 현재는 파월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간밤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증시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3대 지수 흐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밤사이 다우지수와 S&P 500 그리고 나스닥까지 각각 1% 이상, 특히나 나스닥의 경우에는 10년물 국채금리가 크게 하락하게 되면서 약 1.5% 가까이 이 상승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가장 먼저 이 중동 지역에서의 불안이 크게 완화가 되었다는 소식, 이제 각 지도부로부터 이 휴전에 합의를 했다, 표면적으로는 입장이 나온 상태이고요. 거기에 이어서 이 조기 금리 인하 여지를 살짝이나마 열어둔 이 파월 의장의 발언 덕분에 다시 한번 이 투심이 전반적으로 매기가 도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 우선 이스라엘과 이란 계속해서 휴전 직후에 조금 공방을 벌이는 모습이 특히나 어제 오후장 들어서 오후장 마감 이후까지 나왔었죠.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강도 높게 비판을 하자마자 양측이 좀 휴전을 재확인하는 그런 발언들을 이어나갔고요. 또 여기 파월 의장의 의회 청문회 발언, 과연 어떤 발언 나왔을지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밤사이 이 주요 섹터들 어떻게 움직였는지 히트맵 통해서 만나보시죠. 자, 가장 먼저 오늘의 키워드는 바로 이 국채금리 하락으로 인해서 기술주 전반에 좀 매기가 돌았다는 점입니다. 이 전반적으로 오늘도 어제와 좀 비슷한 그런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데요. 에너지 섹터 역시나 방산과 함께 다소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휴전에 대한 확신이 더욱더 커지자 계속해서 이 하락세 이어가고 있는 에너지 섹터, 그중에서도 유가 정유 쪽이 크게 흔들렸고요. 자, 대신에 M7 중에서는 이 애플과 테슬라를 제외한 전 종목이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이 테슬라 보실까요? 약 2.3% 좀 오늘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두 가지 좀 악재가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지난 22일 출시가 됐었던 이 로보택시 관련해가지고 계속해서 좀 약간 오류 관련 이슈들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 시범 운행에서 오류가 발생했다는 소식과 더불어서 프랑스가 FSD, 이 완전 자율주행 기능에 대해서 과장 광고를 했다면서 이런 과장 광고를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는데요. 이 때문에 이 다소 약간 차익 실현 매물까지 함께 이 실망 매물과 발생이 된 테슬라고요. 이어서 우버 같은 경우에는 7% 가까이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굉장히 강한 강세를 보였는데 자, 이 사용자들과 웨이모 간의 파트너십이 확대된다는 소식이 다시 한번 상승 동력으로 작용이 됐고요. 또 이어서 전기차와 2차 전지주들 대부분은 이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오늘은 좀 강세의 흐름 나타났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주주총회를 앞두고 강세 보였는데요. 약 2.57% 상승 마감에 성공했고요. 또 이어서 AMD가 깜짝 놀랄 만하게 6%대 상승 보여줬습니다. AMD의 경우에는 이 AI 칩 부문의 성장에 힘입어서 투자 의견 상향 소식이 좀 잇따라 들려왔는데요. 마찬가지로 마이크론도 이제 오늘 장 마감 이후에 현재 시각으로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죠. 4.7% 상승을 하면서 반도체 전반이 굉장히 선방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 암호화폐 코인베이스가 12% 급등하는 등 연일 이 파트너십 확대 소식과 더불어서 오늘도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줬는데요. 다만 서클인터넷이 15%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기술적인 조정이 올 만한 그런 구간이기도 했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 코퍼스 포인트가 부담스러운 전망을 이유로 중립 의견을 발표를 하자 약간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간 워낙 많이 급등을 했다 보니까 아무래도 단기적으로는 좀 부담이 있었던
있었던 구간이었고요. 자, 마스터카드와 금융주들 오늘만큼은 또 계속해서 강세 이어 나갔습니다. 이 지난주만 하더라도 좀 부진한 흐름을 보였었죠. 하지만 연일 특히나 이 파이서브와의 파트너십을 강하게 추진을 하면서 호재로 작용한 그런 모습이 관측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이런 분위기 속에서 밤사이에 매크로 지표들 어떻게 흘러갔는지 바로 만나보시죠. 자, 가장 먼저 이 다우지수, S&P 500, 나스닥 모두 1%대 강세 보인 가운데 오늘 이 두 가지가 크게 이 상승 흐름을 이끌어냈습니다. 다만 마지막 키워드 경상수지와 소비심리 같은 매크로 지표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부진한 모습이 나왔는데 이 두 가지 앞선 호재들에 이어서는 좀 시장 영향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자, 가장 먼저 유가부터 확인을 해봐야겠죠. WTI 5% 이상 밤사이에 추가 급락이 나왔고요. 65달러 선까지 밀려났습니다. 이 브렌트유도 마찬가지로 5%대 급락 보이게 되면서 66달러 선까지 밀려났고요. 10년물 국채금리 계속해서 이 7월 금리 인하 쪽으로 약간은 좀 여지를 주는 듯한 파월 의장의 발언. 자세히 보시면 7월 금리 인하가 아닌 9월 쪽에 무게를 훨씬 두고 있지만요. 아예 가능성을 막진 않았습니다. 이 덕분에 벌써 4.3%대가 무너진 10년물 국채금리였고요. 자, 오늘의 경제 지표 보시겠습니다. 이 6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가 93이 나왔습니다. 이 하드 데이터가 아니라 소프트 데이터죠. 자, 5월 달에는 잠깐 조금 반짝하나 싶더니 바로 이 예상치를 하회하는 흐름이 6월 들어서 나왔습니다. 이 전월 대비해서도 크게 좀 떨어진 그런 부진한 모습이 관측이 됐고요. 이어서 미국의 1분기 경상수지가 역대 좀 최악의 그런 적자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무려 4,500억 달러 이상의 적자를 기록을 했는데요. 잠시 후에 이 관련된 내용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을 움직인 마켓 무버 세 가지 이슈 바로 자세하게 보시죠. 가장 첫 번째로 이 트럼프 대통령의 경로에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휴전 공방이 좀 잠잠해졌습니다. 어제 우리 시각으로 오후 들어서였죠. 이제 휴전을 하자마자 2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측에서 이란이 미사일을 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약간의 이 휴전을 앞두고 엎치락 뒤치락이 발생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이란은 아니다. 우리는 이 휴전 발표가 나기 직전에 발사를 했다. 이런 식으로 결국에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에어포스 원 인터뷰에서 굉장히 좀 격노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F가 들어가는 그런 글자를 공개 석상에서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고요. 이번에는 이스라엘 편을 들지도 않았습니다. 양측 모두가 이 휴전 협상을 위반했다. 이런 식으로 강하게 좀 비판을 쏟아내자마자 계속해서 공방이 이어졌던 양측이 잠잠해지는 모습 보였습니다. 덕분에 이 밤사이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상승 출발을 하게 됐고요. 자,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이란에서 원유를 구입할 수 있다라고 밝히게 되면서 이 국제 유가가 한때는 6% 이상 하락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인데요. 파월 의장의 이 하원 청문회 발언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이번 주 많은 촉각이 기울어졌었죠. 자, 이 7월 금리 인하설에 대해서는 꾸준히 이 지난주 말부터 이 원로이사부터 또 보험원까지 7월 금리 인하를 지지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선을 그어줬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고용이 굉장히 둔화가 된다면 가능은 하지만 기본적인 입장에서는 현재로서는 관망세를 유지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자, 우선 그 이유가 바로 나와 있습니다. 이 관세가 물가 지표에 바로 영향을 미치게 되려면은 최소 6월에서 7월 달까지는 지켜봐야 한다라는 것이 기존 입장이었죠. 그대로 그 스탠스를 유지를 했고요. 자, 이어서 윌리엄스 총재까지 파월 의장의 발언에 힘을 실어줍니다. 이 다소 제한적인 수준의 금리는 아직까지는 적절하다. 아직 굉장히 내리기에는 당장 다음 달에 내리기에는 시기상조이다. 이런 뉘앙스의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자, 하지만 그래도 7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완전히 이런 가능성을 닫아두진 않았다는 점에 방점을 찍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이슈 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두 가지 이슈가 워낙 컸다 보니까요. 매크로 지표 이슈들 최근 들어서는 워낙 이런 지정학적 이슈들이 강하다 보니까 매크로 데이터는 조금 시장에 영향이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요. 또 소비 심리도 마찬가지로 크게 뚝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온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현재 이 오렌지 색깔이 바로 이 import, 수입이고요. 그다음에 export, 수출입니다. 한눈에 보시기에도 2024년에 비해서 2025년에 큰 폭으로 현재 상승을 했다는 점, 특히나 오렌지색 그래프가 상승을 했다는 점, 양 그래프 간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사상 최대를 여전히 기록하고 있는 경상수지 적자, 여기에 이어서 이제 채 2주가 남지 않았습니다. 이 관세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분수령이 바로 7월 달에 나와 있죠. 앞으로는 보다 관세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소비자 신뢰지수까지 다시 한번 이 재차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5월 달의 상승이 그냥 반짝 상승에 그쳤다는 점, 본격적으로 이 파월 의장의 말처럼 6, 7월 들어서 관세 영향이 소프트 데이터부터 미치고 있다는 점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매크로 지표까지 살펴봤고요. 오늘 이슈 3가지 만나봤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주목을 받았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주부터 보시죠. 테슬라가 지난 장에서는 8%의 급등을 보였습니다. 상승폭을 다소 반납한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2%의 하락이 나오면서 낙폭을 키웠습니다. 4월 이후에 최대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상당히 호재가 있었지만 이 부분을 불구하고 수익성 모델이 아직까지는 좀 구체화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변수가 작용을 했습니다. 앞으로 향후 모멘텀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2%의 오름세입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위성이 두 번째로 이제 발사가 됐는데요. 알파벳의 경우에 지금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이 테슬라의 스타링크 같은 경우에도 아마존이 지금 강력하게 추격을 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국에 투자를 한다라는 소식도 있었고 미국 내 농촌 지역에다가 배송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라는 모멘텀까지 나오면서 2%의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메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2% 가까이 올랐는데요. 비디오 생성 스타트업 런웨이 AI를 인수할 것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메타 같은 경우에는 몇 개월에 걸쳐서 지금 전문가들 또는 AI 전문 업체들과 만나서 인수를 논의하고 또 인력 유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향후 모멘텀 강하게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산주가 동박해서 하락했습니다. 일단은 휴전에 대한 합의가 나왔기 때문에 로키드 마틴 2%대 그리고 RTX도 2%대 약세 흐름을 보여줬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이스라엘 휴전을 발효를 한다라는 언급이 나왔고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다소 완화된다. 된 데 따른 기대감이 일으켜지면서 이 부분도 현재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음 이슈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은 에너지주인데요. 역시 동반 하락입니다. 지금 보시면 국제유가가 6%대 급락이 나왔습니다. 3%의 엑손모빌도 밀렸고요. 또 쉐브론 같은 경우도 2%대 흐름이 안 좋았습니다. 모멘텀은 같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휴전 그리고 이란의 최대 압박을 할 것이다라는 기조가 완화되면서 이 부분 영향을 받았고 유가가 밀렸습니다. 유가가 이스라엘과 이란 공습의 직전 상태로까지 거기보다도 더 떨어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부분에 대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다음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베이스 보시면은요, 암호화폐주는 시세가 급등했습니다. 비트코인 관련 암호화폐주들 동반해서 오름세 나타났는데요. 코인베이스 12%대 강세 흐름 보여주면서 관련주 전반에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버 테크놀로지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국 조지아주 아틀랜타에서 로보택시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웨이모와 함께 협업을 해서 오스틴과 또 아틀란타 지역에서 서비스를 시작한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3월에는 오스틴에서 시작이 됐고 이번에는 아틀란타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협업 기대감으로 앞으로는 이 소비자들이 우버 앱에서 웨이모 이 자율주행차를 호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7%대 강한 흐름 보여줬습니다. IB 투자 의견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로드컴이 현재 투자 의견 상향 리포트가 날씨가 됐는데요. AI 칩과 관련된 성장성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4% 가까이 오름세가 나타났습니다. 팔란티어도 2%대 강한 흐름, 주가가 고평가되었다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지금은 매도 시점이다라는 분석 리포트 있었지만 흐름은 강했고요. 지금 보시면은 스노우플레이크도 4%대 강한 흐름, 주가의 상승 여력이 22% 정도 남아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AI 성장에 대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네, 밤사이 뉴욕 증시 어떻게 흘러갔는지 한번 차근차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은요, 곽영훈 주식투자연구소 대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밤사이의 파월 의장의 발언이 굉장히 좀 애매하게 저는 느꼈는데요. 시장은 그래도 역시 좀 비둘기파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뉴욕 증시는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과 이 소비 지표 부진 그리고 이 글로벌 이슈 등의 속에서 강한 상승 탄력을 이어갔습니다. 먼저 이제 파월 의장은 하원 청문회에서 이 고용이 약화된다면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주겠다고 언급하면서 시장에 비둘기파적 시그널을 보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국채 금리는 하락하고 달러는 약세를 보이면서 이 기술주와 성장주 중심의 강세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다만 연준 내부에서 여전히 매파적 목소리도 공존합니다. 이 클리브랜드 뉴욕 연은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견고하다는 이유로 금리 인하는 시기상조다라고 주장했는데요. 이는 향후 정책 불확실성을 자극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제 소비자 신뢰 지수는 전달 98.4에서 93으로 급락했으며 기대 지수와 고용 관련 세부 지표도 동반 둔화되는 등 경기 위축 조짐이 확인됐습니다. 또한 EU는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추가 보복 관세 가능성을 언급하며 무역 긴장이 재부상하는 분위기고 국제유가는 이란 휴전과 트럼프의 이란 원유 관련 발언 이후 급락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 기대감을 더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투자 전략 측면에서 보면요, 이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는 만큼 이 반도체, AI, 소프트웨어 등 기술주 중심의 비중 확대가 유효하며 금리, 달러 등 민간 자산도 단기 대응 전략에 포함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연준 내부 분열로 인한 정책 불확실성, 소비 둔화 조짐은 리테일, 여행주 등 민간 업종에 대한 보수적 대응을 요구합니다. 이 고배당주, 헬스케어, 필수 소비자 같은 방어주는 이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대상으로 적합합니다. 무역 갈등이나 원자재 가격 변수는 이 한미 간 수출 비중 높은 업종인데요. 특히 이 반도체, 자동차주에서 단기 트레이딩 전략을 접근하되 에너지주는 최근 하락 흐름을 감안한 신중한 매매가 필요합니다. 종합적으로 금리 인하 기대에는 올라타되 소비 무역 불확실성에는 방어막을 준비해야 할 구간으로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확실히 밤 사이에 비단 파월 의장뿐만이 아니라 연준 인사들 발언이 5가지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서도 의견이 굉장히 좀 갈리는 걸 보고 연준 내에서도 상당히 좀 분열이 심각해져 가고 있구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는데요. 어쨌든지 간에는 이 파월 의장도 7월 쪽에 금리 인하를 완전 가능성을 닫아둔 건 아니다. 이 정도의 좀 방점을 찍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금리 인하 계속해서 좀 초점을 맞춰봐야 할 것 같은데 말씀 주신 대로 기술주, 특히나 반도체가 밤 사이에 굉장히 뛰어올랐네요. 또 이제 마이크론 실적 발표까지 기대감 모아주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에서 AI와 반도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그리고 중국 소비 관련 종목이 주도하는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먼저 AI 반도체 업종에서는 엔비디아, AMD, 마이크론, 인텔 등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는 이 AI 반도체 수요 확대와 실적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특히 이 AMD는 AI 칩 성장 기대에 투자 의견이 상향됐고, 이 마이크론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 긍정적인 리서치가 이어졌습니다. 이 투자 전략으로는요,
엔비디아, AMD처럼 AI 인프라 중심 기업에 대한 중기 비중 확대가 유효하며 마이크론이나 TSMC처럼 실적 모멘텀이 부각되는 종목은 단기 매매 전략도 병행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단기 급등한 종목은 조정 시 분할 매수 접근이 바람직합니다. 한편 자율주행 전기차 업종에서는 이 테슬라가 로보택시 결함과 광고 규제로 하락한 반면에 우버는 웨이모와의 협력 소식에 급등했고 리비안과 루시드도 견조한 수요 기대에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섹터에서는 이 테슬라의 단기 리스크를 감안해 보수적으로 접근하되 GM이나 우버처럼 기술 상용화를 진행 중인 종목이나 전기차 소재 기업은 중기 수익 기대감으로 선별적 매수가 유효합니다. 대형 기술주 중에서는요, 아마존과 메타가 각각 물류 인프라와 AI 플랫폼 확대 기대의 강세를 보였고, 애플은 규제 우려로 하락했습니다. 메타와 아마존은 장기 성장 프레임에서 비중 확대가 가능하나 애플은 단기적으로 중립적 인 관점이 필요합니다. 또한 오라클, 팔란티어, 세일즈포스 등 AI 플랫폼 기반 소프트웨어 기업도 강세를 이어갔는데요. 이들은 그 정부 공공기관 중심으로 AI 도입 수혜를 받고 있는데요. 의료, 행정 중심의 디지털 전환 트렌드와 맞물려서 중기 투자 매력이 큽니다. 단, 이 팔란티어처럼 고평가된 종목은 변동성 관리를 위한 분할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관련주도 이제 주목이 됩니다. 이 코인베이스는 무기한 선물 상품 기대에 급등했고, 클린스파크도 최고 성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서클처럼 규제 민감 종목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며 단기 모멘텀 중심의 전략이 적합합니다. 중국 섹터에서는 알리바바, 바이두, 니오 등이 내수 부양과 로보택시 확대 기대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중국 정부의 정책 드라이브가 강한 만큼 디지털 소비와 자율주행 테마 기업에 대한 중기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행 레저주는 중동 긴장 완화와 실적 호조의 상승, 반대로 방산 에너지는 조정을 받았는데요. 여름 시즌 수요 회복에 따른 크루즈, 리조트주는 단기 상승 흐름을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에너지와 방산은 단기 변동성 속에서 저점 분할 매수 전략이 유효하겠습니다. 요약하자면은 현재는 AI와 기술주의 성장 스토리에 올라타되 규제 리스크와 단기 변동성에는 유연한 대응 전략이 필요한 구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쭉 한번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테슬라가 이번에 상당히 시기적으로는 좀 아쉽네요. 이제 로보택시가 공개가 되자마자 약간 중동 리스크가 불거지고 리스크가 봉합이 되니까 이제 다시 한번 악재가 나오는 그런 형국인데 그나마 좀 중국이 또 밤사이에 신차를 뭐 중고차로 위장을 해서 판매량을 부풀렸다 이런 로이터 통신의 보도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뭐 이전부터 있었던 이슈지만 다시 한번 좀 불거지는 게 좀 테슬라에게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조금 들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흘러갔었던 뉴욕 증시, 오늘 국내 증시에는 좀 어떤 영향 미칠까요? 마찬가지로 좀 커플링이 될까요? 네, 이제 한국 증시는 금일 미국발 금리 인하 기대감과 중동 리스크 완화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추가 상승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에서는 파월 의장의 비둘기파 발언과 함께 기존 매파 성향의 연준 인사들까지 금리 인하 가능성의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가 강화됐고 이는 반도체 AI 소프트웨어 같은 성장주 섹터의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일 뉴욕 시장에서는 엔비디아, AMD, 마이크론 등 주요 반도체주가 실적 기대감 속에서 상승을 보였고 AI 기반 소프트웨어 플랫폼 종목들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국내 증시는 전일 이란, 이스라엘 간의 휴전 소식으로 중동 리스크가 급속히 완화되면서 전기전자, 금융, 항공, 석유화학 등 전반적 업종의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는 현물과 선물 시장 모두에서 순매수 전환을 나섰고요. 매수에 나섰고요. SK하이닉스는 장중 시총 200조 원을 돌파하는 강한 수급을 보였습니다. 다만 지수 급등에 따른 과매수 부담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부터는 결제 기준 하반기가 시작되는 것만큼 이 기존 주도주의 새로운
추세 전환 종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 전략 측면에서는 성장주 비중 확대 기준을 유지하되 단기 급등한 종목은 조정 시 분할 접근이 바람직합니다. 중소형 경기 민감주는 소비 지표 둔화와 맞물려서 보수적 대응이 필요하며 내수 방어 업종, 즉 헬스케어, 필수 소비재 중심의 리밸런싱도 병행할 수 있겠습니다. 에너지 방사는 단기 변동성 확대에 따른 트레이딩 대응이고요. 코인 관련주나 중국 소비주는 테마별 뉴스 트레이딩 전략으로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금리 인하 기대에 올랐을 때 과매수 구간과 변동성 확대 구간에서는 방어적 유연성이 함께 요구되는 국면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삼성전자 4%, SK하이닉스 7% 다시 봐도 좀 굉장히 놀랄 만한 어제의 급등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말씀 주신 대로 좀 단기적인 과열에 유의를 하셔야겠고요. 좀 앞으로도 외인 수급이 들어와주면 좋겠는데 환율 부문이 안정이 된 점은 참 좀 우리 시장에 우호적으로 작용이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 곽영훈 이 주식투자연구소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잠시 후에 머스노우 5에서 더욱더 자세한 소식 만나보시죠.